동쪽숲 쉼터입니다. 강릉 하슬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쪽숲이에요. 오늘은 부모란 무엇일까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10달 전부터 관계를 맺게 되는 분들이 부모님이에요. 또 우리의 아이들과 마주하기 10달 전부터 관계를 맺게 되는 역할이 부모이지요. 아마도 이 관계가 이 세상의 삶을 꾸려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겠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전생이 관여하든 하지 않든 양연이든 혹은 악연이든 보통 인연이 아닌 것은 불문가지죠. 보통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보는데 부모님의 자식으로 30년, 자식의 부모로 30년이면 나이 60이 되죠. 특히 세기적인 변혁기를 거쳐온 두 세대를 지내면서 모질고도 급하게 변하는 삶을 살아온 우리가 느끼는 부모의 상도 많이 변했죠. 바람직하게 바뀐 것도 있고 불미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해요. 우리의 느낌을 도란도란 나누다 보면 모두 공감할 길로 가는 초석이 놓이겠죠. 오늘은 중간에 강릉 하슬라디오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 말씀도 드릴게요.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는 아이스바에 얽힌 아버지와 나로 어린 시절 추억이네요. 자, 그럼 강릉 하슬라디오 동쪽 숲 쉼터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모란 자식이 있음을 전제로 존재하는 단어죠. 오늘 이야기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연히 자식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연계가 필연이지요. 우리나라의 부모와 자식 관계는 우리의 역사 속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우리 민족은 상고 이래로 효를 하늘의 뜻으로 알고 정성으로 실천할 정도로 큰 덕목으로 섬겼어요. 이른바 환웅 7후는 단군 조선의 통치 원리이자 교육 이념인데요. 그 내용들은 매우 인간적이면서 현실적인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에게 지극히 효도해야 하며 아내와 자식은 잘 보호해야 한다와 늙은이와 어른을 높이 받들어야 한다가 있어요. 또 단군 왕검의 경전인 팔조교에서도 부모 섬김을 하느님 섬김처럼 여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결국 우리 조상을 낳아준 이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천선민족인 우리 민족은 부모께 효도하는 것이 곧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여긴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효 문화는 고조선에서 삼국시대로 이어지고 조선시대까지 이어지죠. 이처럼 우리의 효 문화는 우리 유전자에 고스란히 들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럼 현재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부모의 자식 사랑을 한자로는 자애라 하고 우리말로는 내리사랑이라고 불러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사랑도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흘러내린다는 뜻이죠. 내리사랑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부모가 베푼 사랑을 기억했다가 그 은혜를 되갚는 동물은 오로지 사람밖에 없다고 해요. 이 되갚으려는 마음을 효라고 말하고 우리말로는 치사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중 어려운 것은 치사랑, 효도죠. 이것은 가족이라는 인간 공동체 안에서 경험과 의식적인 학습을 거쳐야만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유교라 하면 삼강오륜이죠. 삼강은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오륜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의유신 5가지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그런데 삼강이 오륜보다 앞서 있잖아요. 삼강은 내용이 수직적이며 종속적인 내용이라 현대에 맞지 않다는 평이 대세죠. 오륜이 더 잘 맞는 내용이에요. 오륜이 유교 본질에 더 가깝고 더 빨리 나온 개념으로 맹자가 이야기한 것이고 삼강은 그 이후에 군주 독재 정치 논리를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으로 확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네요. 아마도 당시 사회적 여건이 지금과는 다르게 강압이 요구되는 시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경연에서 이 대목을 듣고 맹자 이 영감탱이 지금 살아있다면 주리를 틀어놓을 것이라고 경노했다는 일화가 그럴듯하게 전해온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 종교인 불교와 기독교는 어떨까요? 제 짧은 생각으론 불교나 기독교나 모두 효를 중요하게 다루죠. 효나 공경으로 표현하지만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 법과 하느님의 뜻이 우선되네요. 불교에서는 부모와 신을 같이 모시라 하고 더불어 부모의 도리도 언급하면서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닌 법에 귀의하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삼고 있는 듯 싶고요. 기독교에서는 십계명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가톨릭에서는 4번째, 개신교에서는 5번째인데 모두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지켜야 할 순서에서는 첫 번째예요. 이것만으로도 다 설명이 되죠. 다른 종교도 거의 같은 맥락이겠죠.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분명 제가 어렸을 때와 지금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는 듯 싶어요. 근본이 바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개념과 방법, 수단 등 표현하는 것에선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네요. 요즘 제 또래와 이런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식 덕을 보겠다는 사람은 찾기 힘들고 그저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하는 분위기고요. 아마도 지금이 살기 힘든 시절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증문즉설의 법륜 스님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부모는 아무리 살기 어렵더라도 자식을 20살까지 돌봐야 한다. 이것은 생태적 의무이기도 하고 사회적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자연 생태계에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죄를 지었다 할 수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고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돌보면 칭찬받을 일, 좋은 일이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지금 세상에 적합한 내용이라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젊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현상에서 후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진 않아 보여지죠. 요즘 Z세대가 과거 고착된 유교 문화로 부모들의 가스라이팅에 대해 또는 한국 교육에 대한 비판이 많은 듯 싶어요. 뭐 어느 때나 있었던 일이지만 과거에 비해 서구식 교육에 의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진 결과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조그만 게 꼬박꼬박 말대꾸네. 너 지금 시비 거는 거야? 부모한테? 저 싹수 없는 것 좀 봐. 그래도 이게 다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야. 등등 소위 꼰대로 불리는 전형적인 예로 보이죠. 그래도 이런 이야기 듣는 빈도는 과거보단 많이 줄었죠. 우스갯소리로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것을 빗대서 라떼 이즈 홀스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나네요. 이와 관련해서 깊은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어 소개할게요. 아침마당을 진행하신 아나운서 이금희 아시죠? 이분이 쓴 책 우리 편하게 말해요의 일부예요. 소 제목이 내비게이션을 끄세요예요. 잔소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저자는 잔소리를 내비게이션과 같다 했어요. 잘 아는 길에서 켜놓은 내비게이션이요. 잘 아는 길에서 내비 소리는 사족이죠. 귀찮고 의미 없잖아요. 라떼 이즈 홀스가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모르는 길에선 내비 안내는 절대적이죠. 저자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꼰대님들 잘 들으세요. 기다리랍니다. 언제까지? 물어볼 때까지.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면 기다려주랍니다. 정말 좋은 비유로 가슴에 와 닿네요. 자식이 되었든 후배가 되었든 독립된 개체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럼 꼰대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현명한 노인 한 분은 도서관 하나와 같다란 문구를 모르도서관에서 전시된 판넬에서 봤어요. 참 지당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네요.
무조건 자기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모두 꼰대로 치부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요. 연구소에 근무하던 시절 양구에 출장 가서 산채재배 농가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였어요. 당시 산채재배단지 회장님 부부는 아드님 내외 손주와 함께 사셨어요. 손주는 당시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였고요. 한창 업무를 수행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던 중 문 닫힌 방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났어요. 잠에서 깬 거죠. 그때 주방에 있던 아기 엄마가 바로 달려와서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우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던 회장님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어요. 며느라가 문 열지 마라. 우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급했던 아기 엄마는 문을 들이밀었죠. 그걸 보고 정말 와 하고 감탄했어요. 그 긴박한 순간에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닥친 위험을 인지하곤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안으로 들이미는 문에 기어나오는 손주가 부딪힐 것을 그 짧은 순간에 염려하셨던 거죠. 다행히 아기가 문 앞까지 나오지 않아 참사는 피해갔어요. 아마 아기 엄마는 이후 절대로 문을 급하게 열진 않겠죠. 이런 예는 사소한 일이지만 노인의 경험과 지혜에 의한 보석 같은 결과임은 분명하지요. 어느 유튜브 프로그램을 보니까 진행자가 티셔츠에 이 세상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세상은 절대 만만하지 않다. 라는 문구를 써놨더라고요. 맞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오래 삶을 지속하고 있는 분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결코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에서 얻은 값진 경험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소위 나이 값을 할 수 있도록 애써야겠지요. 네, 이어서 강릉 하슬라디오 프로그램 안내 말씀 잠깐 드릴게요. 강릉 하슬라디오 프로그램의 안내입니다. 모두 6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첫째 프로그램 우리 동네 사람들, 에비타, 양순이, 클라라, 동쪽숲 4명의 DJ가 각자 우리 동네 이웃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에요. 둘째, 강릉말 좀 아나? 4명의 DJ가 강릉말 사투리 아이콘인 신명숙 선생님과 함께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강릉 문화의 대표 아이콘인 강릉말, 강릉 사투리를 배우고 익혀서 강릉의 참맛을 알아가는 유쾌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이에요. 셋째 프로그램 마카 알코드레요는 강릉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나 정보 등을 알려서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의 프로그램이고요. 넷째 외서강릉. 외서강릉은 DJ 우경님이 강릉 이주민과 원주민 가리지 않고 초대해서 왜서 강릉이란 질문을 드려서 초대 손님의 강릉에서의 삶의 이야기와 함께 강릉의 아름다움을 되새겨보는 정감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다섯째, 육아 강릉, 줄여서 육강. 강릉에서 현재 아이를 기르고 있는 DJ 최성아님이 강릉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일상육아, 실천육아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육아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육아 노하우나 유용한 정보를 서로 나누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6째, 동쪽숲 쉼터. 우리 삶의 여정 중 잠시 쉬어가는 자리로 삶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이슈를 풀어나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강릉 하슬라디오는 유튜브에서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나 강릉 하슬라디오로 검색하시면 모든 프로그램을 듣고 보실 수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한 달에 한 번 프로그램별로 5분에서 20여 분 내외로 진행되고 있고요. 강릉 하슬라디오는 강릉의 마을 라디오로 재미있고 알찬 방송이 되도록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쪽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동쪽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 아이스바에 얽힌 아버지와 나.
오늘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무렵 아이스바에 얽힌 아버지와 나의 소중한 추억을 꺼내본다. 나는 어릴 적 기억을 잘하는 부류에 속한다. 그날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바자회라는 곳을 갔다. 그때는 바자회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이해하지 못할 때이기에 훗날 기억해보니 외국인이 주도하는 자선 바자회였다. 당시만 해도 미제 물건이 무조건 좋던 시절이었다. 옷들과 장난감, 일상용품 등 신기한 물건을 많이 보았다. 마지막으로 운동장 한 구석에 군용 트럭이 있고 그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군용 트럭에서는 미팔군이 아이스바를 판매하고 있었다. 초콜릿이 씌워진 초코바와 샛노란색의 빨간 꽃으로 장식된 두 종류를 팔고 있었다. 가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당히 비싼 금액이었고 초코바가 노랑이보다 2배 비쌌다. 나는 온통 노랑이의 시선을 빼앗겼다. 아버지가 물으셨고 나는 노랑이로 답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독림아, 주변을 한번 돌아봐라. 그제서야 주변을 돌아보니 이런 그 비싸고 맛있게 생겼으며 예쁘기까지 한 노랑이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 그것도 하나같이 딱 한 입만 베어 물린 채로. 우째 이런 일이.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버렸다. 아버지 말씀이 그대로 이어되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그 많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던 나는 무너진 기대에 분노를 느꼈고 끝내 노랑이를 선택했다. 내 결정이 잘못될 리 없고 내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주리라 하면서요. 드디어 손에 노랑이가 들어왔고 즉시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맙소사, 이를 어쩌지? 엄청 당황했고 고집에 대한 대가를 떠올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재촉에도 머뭇거리자 아버지가 한 입 베어 무셨는데 즉시 그대로 다시 나왔다. 결국 그렇게 원했던 노랑이는 다른 노랑이와 같은 운명이 되어 처참하게 땅에 들어 누웠다. 그 이유는 내 코에 가까워지는 순간 구린내가 나는 것이었다. 구린내가. 정말 깜짝 놀랐다. 이것의 정체는 훗날 알게 되었지만 바로 치즈바였다. 당시엔 한국 사람 중에 치즈를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우려하던 꾸중은 멀리 사라지고 다시 초코바가 내 손에 들어왔고 초코바를 베어문 순간 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버지는 아주 조금 거두셨고 내가 맛있게 잘 먹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표정과 몸짓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아버지와 어린애가 겪었던 아이스바에 얽힌 이야기다. 지금도 가끔 편의점에 들려 초코 아이스바를 베어 문다. 그때마다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마주하고 모든 것을 되살려낸다. 이럴 때면 죽는다는 것이 꼭 두려워할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 그 외 모든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순간 그분들은 내 안에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지만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확인해 본다.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흔히 부자간의 요즘 세태를 이야기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서구화 영향인데요.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이죠. 열린 대화와 소통, 자율성과 독립성 강조, 권위적인 부모 역할의 변화, 다양한 가족 모델과 역할 분담, 교육 방식의 다양화 등이 있어요. 특히 제가 제 또래 세대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낀 말이 있는데 바로 혼전 임신은 혼수다라는 이야기예요. 뭔 뜬금없는 이야기냐 하실 테지만요. 우리가 결혼할 때 혹은 그 이전에는 핫한 가십거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주볼 나이가 된 지금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아이가 귀중한 시대 영향도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은 부모란 무엇일까요? 로 이야기했네요. 요즘 뉴스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슬픈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내 자식 귀하다고 남의 자식 홀대하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죠. 부모란 무엇일까? 란 질문에 모루 도서관에 전시된 모루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전시관에 기록된 모루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서 부모란 모루인가 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강릉 하슬라디오 동쪽숲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